이 선택이 적중해서 결국 썬더는 이제 3년 연속으로 MVP를 드래프트하게 되죠. 문제는 MVP 받자마자 에이징 커프가 찾아오면서 레이커스, 클리퍼스 이렇게 오갔는데 보는 사람들은 사실 더 힘든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스킬셋을 할 수 있는 팀에 가면은 우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만 잘 맞으면 정말 역대급의 속공 농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를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는 NBA 느 바비큐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임용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늘 함께하신 세 분 최현길 위원, 소닉님, 석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옷이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었어요. 그죠? 잘 어울리네 다. 네, 오늘도 NBA에서 협찬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따뜻하게 또 이제 녹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나? 저는 주로 집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석환님 어때요? 아니 이게 계속 덥다가 음. 이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추워지니까 나 적응을 못 하겠어요. 당황스럽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네 명 중에 제일 연약해 보이고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은 분이 우리 소닉님인데. 기모 이불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방 추워질 것 같아서. 기모 이불을. 자, 저희가 이제 촬영 시작하고 6번까지 이제 방송을 올렸는데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응이 빨리 오네.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최 의원 어떠세요? 제 친척들을 다 동원을 해서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주변 반응은? 저 안 하려는데 그 TV를 제 계정으로 보다 보니까 강제로 며칠 전에 아우팅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창피하고 일단 저는 느바비큐 구독 해지했습니다. 배신이야. 석환님. 저 하나쯤이야. 석환님은? 아니 주변에 그 같이 이제 농구 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뭐 기자들이랑 이제 선수 코치들한테서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떴어,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했는데 일단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생각보다 반응도 빨리 오고 댓글 보니까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야, 이렇게 NBA 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나?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죠? NBA 팬들이 많나 봐요. 어떻게 참았어? 몇만 명씩 보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어쨌든 저희도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의 관심 사항들 또 저희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올려주시고, 대신 뭐 심한 악플은 제가 고소하는 걸로 할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그냥 얘기하기 전에 석환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지난번 저희가 첫 회 르브론이냐 조단이냐 고트 얘기를 하다가 석환님이 좀 말렸죠? 좀 피 좀 봤습니다. 댓글이 예. 화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제가 할 말이 근데 이게 핑계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하세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살아야지. 이게 그 르브론 호소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제가 르브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펼쳤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점이 르브론의 이제 역대 기록 그리고 지속적인 면만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네, 근데 르브론의 시대를 지배한 부분, 팀원들 실력을 이렇게 높여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제 의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제 NBA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하다 보면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기회가 되면 좀 더 르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던을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르브론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일단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조금씩 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네. 따로 마련해야지 안 되겠다. 자, 오늘 얘기거리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쭉 보면 이제 주로 스타들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소위 누구나 알만한 선수들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러셀 웨스트브룩, 이 선수가 덴버로 갔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FA로 덴버에 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누구랑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요키치랑 그렇죠. 같은 그래서 요키치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또 했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떤 선수인지 우리 소닉님이 먼저 좀 간단 브리핑. 네네. 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네, 웨스트브룩은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마지막 드래프티이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첫 번째 루키예요. 저는 이제 그 두 팀의 팬이고, 근데 대학 시절까지도 포인트 가드가 아니었다가 데런 칼리슨이라고 당시에 주전 가드가 있었는데 이 선수 다쳤을 때 잠깐 포인트 가드로 반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에는 좀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전체 4픽으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 선택이 적중해서 결국 썬더는 이제 3년 연속으로 MVP를 드래프트하게 되죠. 듀란트,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이 선수의 강점은 이제 포인트 가드로는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과 운동 능력, 정말 풀 스피드로 하루 종일 코트를 뛰고 점프도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 그런 체력과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최전성기였던 16, 17 시즌, 듀란트가 나간 시즌이죠. 이때는 31점, 10.7 리바, 10.4 어시스트로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두 번째 시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MVP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탯 볼륨 측면에서는 정말 한 획을 긋는 어떤 역대 최고의 리바운딩 가드로 꼽히는데, 문제는 MVP 받자마자 에이징 커프가 찾아오면서 순발력이 저하되고, 원래도 사실 이 선수 점프 효율이나 이런 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여기 이게 점프 효율이 떨어지고 리머텍 능력까지 이제 점프가 낮아지고 이제 몸이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악화가 됐는데요. 기량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자기 마인드셋은 또 에고나 뭐 이런 건 전성기랑 다를 바가 없어서 최근 2, 3년 동안에는 본인도 힘들고 이제 양쪽 LA팀 레이커스, 클리퍼스 이렇게 오갔는데 보는 사람들은 사실 더 힘든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웨스트브룩도 힘들었겠지만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덴버로 쫓겨나듯이 또 이적을 했는데 이제는 MVP 출신이지만 선수생활 막빠지고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이제 덴버에서도 실패하면은 이제 리그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석환님이 볼 때는 뭐 누구나 선수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장점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웨스트브룩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 그림을 부시려는 그런 덩크, 그런 거가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웨스트브룩이 패스 퍼스트 마인드의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의 농구를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아름답고 간단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는 농구를 쉽게 한다고 하죠. 자기의 뛰어난 피지컬 운동신경을 사용해서 이제 수비를 확실하게 제치거나 아니면 더블팀을 유도해서 팀원에게 쉬운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말로 해도 간단할 만큼 이게 정말 교과서 같은 농구를 해요. 커리어 어시스트 비율이 41.2인데,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이 말씀하셨던 16, 17 시즌에 MVP 시즌 때는 어시스트 비율이 무려 57.3%였어요. 그러니까 NBA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죠. 웨스트브룩의 많은 어시스트는 이제 속공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하도 빠르다 보니까 속공 때 이제 웨스트브룩의 첫 옵션은 림런하는 빅맨을 찾아요. 그래서 그 웨스트브룩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보였던 시즌들은 그 잘 뛰는 림런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빅맨들과 합이 잘 맞았어요. 뭐 초반에는 닉 콜리슨, 이바카, 스티브 애덤스, 그리고 휴스턴에 와서 카펠라, 위저드에서 게포드, 토마스 브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에서 데이비스, 이런 림런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빅맨들과 정말 잘 맞았는데, 이런 빅맨들이 1차원적인 빅맨들은 아니지만 1차원적인 빅맨들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마치 예전에 그 롭시티의 크리스 폴이랑 디언드레 조던 같이 스킬셋이 되게 한정적인 빅맨들을 최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최대화시켜주는 그런 그 선수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연길이 형이 볼 때는 웨스트브룩이 갖고 있는 장점 요만큼, 아쉬운 점 이만큼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농구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운동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노쇠화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쉬운 점은 공을 굉장히 소유를 많이 해요. 그 UCG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턴오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6%. 그러니까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턴오버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턴오버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격의 흐름도 자꾸 그렇죠.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쉽고, 클러치 성공률이 리그 평균 이하입니다. 네. 클러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드리블 치고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샷, 뜬금샷 이런 거 막 던지거든요. 그거에 경기에 찬물을 껴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아까 그 석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플레이 굉장히 잘해요. 간단한 플레이. 붙이고 빼주고 돌파해서 수비 몰아넣고 패스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데,
두 수는 못 봅니다. 한 수는 조금 보는데 딥하게 못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슈퍼 가드들 뭐 매직 존슨이나 뭐 크리스 폴이나 이런 선수처럼 두 수를 보는 능력은 조금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소속된 팀들은 나의 스킬셋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내가 스킬셋을 할 수 있는 팀에 가면은 우승을 못 하는 거죠. 네. 우승을 하려면은 이 선수가 주축이 아니라 이 선수가 한 2, 3옵션 정도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석관 씨,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네, 저는 이번에 그 웨스트브룩이 클리퍼스에 갔을 때 이게 하든 트레이드 전 클리퍼스 때 괜찮은 효율과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웨스트브룩이 그 물론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유닛에 포인트 가드로 하고 그리고 속공 자기가 잘하는 속공 농구를 하기도 했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이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 그 둘도 이제 유세지가 높은 선수들이랑 같이 뛰었는데 그때 타이론 루는 웨스트브룩을 가드인데 로맨 포지션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커 스팟에서 쓰고 그리고 덩커 스팟에서 그 다운 스크린을 받고 엘보 쪽으로 올라와서 그 하이로 하는 모습도 보였고 엘보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 포스트 플레이메이킹 하는 그 장면들을 좀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클리퍼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웨스트브룩도 오프볼로 사용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퍼스가 그 전에 이제 레이커스에서 하도 이제 욕을 막 많이 먹고 비판 많이 받고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슈터들이 없는 팀에서는 더욱 더 그 빛나지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클리퍼스 와서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든 트레이가 된 후에는 볼 점유율이 하든한테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제가 아까 전에 말한 하이포스트 엘보에서 있던 액션들이 많이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벤치 유닛을 그러니까 2군 팀의 리드 가드 역할을 해줬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항상 보던 그 속공 농구를 많이 보여줬고 하든 트레이드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소령님이 생각할 땐 결국 네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 그거잖아요. 나만 네네. 잘 써먹으면 정상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내나? 네 일단 웨스트브룩 선수의 강점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웨스트브룩의 가장 큰 강점은 트랜지션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리바운드 잡고 달리는 거, 스틸하면서 달리는 거, 딱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속공 자체가 좋은 공격이죠. 하프코트 오펜스 1등 팀보다 속공 28위, 그러니까 꼴찌에서 세 번째로 못하는 팀 속공이 효율이 더 좋아요. 그만큼 속공이 좋은 공격이고 수비는 별론데 어쨌든간 빼고 뛰고 뭐 이렇게 잡고 뛰고 이런 거 다 잘하거든요. 속공이랑 친한데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들어가면 그 팀은 다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리그 26위 페이스였다가 크리스 폴 있을 때 3위로 올라갔고요. 워싱턴도 9위였다가 1등 됐고 레이커스도 16위에서 4위로 웨스트브룩 영입 이후에 페이스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르브론이 뛰어본 팀 중에 제일 빠른 페이스였어요. 사실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트랜지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역대에서 제일 많이 한 팀이 20.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80%는 하프코트인데 원래도 이 선수가 많이 던지고 많이 쏘고 많이 잡고 이런 선수지 어떤 구역에서 슈팅률이 좋았던 적이 없고요. 지금은 점프슛이나 뭐 드라이브 성공률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프코트에서 이제 세깅을 당했을 때 그냥 자기도 이제 지지 말아야지 하고 던지는 순간 슛 던질 때 사람들이 턴오버랑 거의 똑같은 체감을 느끼고 게시판 한 2페이지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레이커스 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였고 본인은 또 이제 안 쏘면은 경기력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막 던지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돼서 쫓겨나고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공률이 어느 정도냐면 원래 돌파를 잘하는 선수인데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률이 23 시즌에 44.5%, 지난 시즌에는 43.8% 이렇게 되는데 이 스탯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 아래인 선수들은요, 뭐 프레드 밴블릿이나 뭐 트레이 영이나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작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만 있고 점프샷이 지금 28%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슛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쏘면 안 되는 선수인데 하프코트에서 어떻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석환님 말씀하셨던 그 약간 액션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로 쓰는 그런 걸 좀 하고 그 엘리웁 덩크가 원래 이 선수가 뭐 3년 동안 거의 포인트 가든데 뭐 엘리웁 덩크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하든 들어오고 나서 피켓롤 할 때 코너에서 뛰어들어서 엘리옵하는 뭐 그런 공격들을 한 10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감독들도 이 선수를 볼핸들러로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속공 뛰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에런 고든이라든지 약간 이제 슛 없는 그런 선수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의 스킬셋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3년을 되돌아본다면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공이라는 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뛰어줘야 되잖아요. 혼자 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기록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니죠. 근데 본인의 하프코트 오펜스보다는 본인의 트랜지션이 훨씬 좋죠. 본인의 하프코트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달려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포인트 가드가 볼 잡고 달려주는 것 자체가 5대 4에서 뭐 4대 3 정도 한 명 정도 아웃넘버를 만들면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 잡고 달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포인트 가드로서 리바운드가 좋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센터가 리바운드 잡아서 아울렛에 뿌려줘야 속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은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잡을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고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가드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속공이 상당히 유리한데 생각보다 또 시야가 넓지는 또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넓단 얘기야, 안 넓단 얘기야. 그리고 이 선수의 아까 단점을 하나 더 꼽자면은 전형적인 스트롱 사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믹사이드에서 이 선수를 두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슛이 없고 이 선수가 컷인 들어와서 드웨인 웨이드가 르브론과 같이 뛸 때처럼 웨이드 컷을 들어와서 뭐 해준다는 이런 것도 좀 BQ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자기가 스트롱 사이드에서 농구하는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못하는 팀에서는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덴버에 갔을 때 어떻게 롤을 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감독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먹어야 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키치랑 만나서 둘이 이제 잘 마셔야 되잖아요. 네. 잘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프리시즌 경기를 이제 덴버가 두 경기를 떴는데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2경기를 떴는데 네. 안 좋은 모습들도 물론 많았지만 좋은 점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요키치랑 둘이 합쳐졌을 때 그 속공이 되게 뛰어났었어요. 이게 1쿼터 때인가 두 번째 경기 1쿼터 때 그 보여준 장면인데 웨스트브룩이 이제 바로 웬만하면 이제 공을 잡고 나서 속공을 자기가 뛰면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할 텐데 요키치를 믿고 요키치한테 바로 주고 요키치도 드리블 하나 없이 바로 거의 하프코트 이상 공을 뿌려줘서 오픈 3점이 난 그런 플레이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요키치와 그 웨스트브룩은 일단 속공 쪽에서는 그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합만 잘 맞으면 정말 역대급의 속공 농구를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든 오기 전 클리퍼스 때 제가 이제 그 하이로 액션 아니면 이제 하이포스트 아니면 엘보 쪽에서 플레이메이킹 하는 장면이 조금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덴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장소에서 공을 잡아서 뿌려주는 모습 못 봤는데 웨스트브룩 자체가 3점에서 공을 잡아서 백다운을 하면서 그 위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뿌려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어시스트로 끝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오픈 찬스가 계속 났었어요. 그렇게 뿌려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웨스트브룩이 사용이 되면 덴버에서도 괜찮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초에 요키치가 잘하는 게 딱 그 위치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되게 잘하거든요. 요키치가. 그러니까 요키치가 그 벤치로 갔을 때 혹은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그 하이로 액션을 그쪽에서 뿌려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 괜찮은 농구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최 의원은 그러면 또 요키치와 웨스트브룩의 호흡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띵킹 바스켓볼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장 중에 하나가 드웨인 웨이드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떴을 때 드웨인 웨이드가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언젠가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은 르브론과 안 뛸 때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안 뛰고 르브론 벤치 있고 드웨인 웨이드가 혼자서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요키치가 벤치에 있을 때 드웨인 웨이드에게 공을 주면은 저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스트롱 사이드 플레이어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벤치 플레이어에게 복잡한 작전을 주기보다는 식스맨들은 그냥 간단한 플레이. 그러니까 우리 주점 센터가 쉬는 동안 그 쉬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역할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준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덴버라는 팀이 전통적으로 속공이 강한 팀이고 속공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마일 하이 시티라서 상대보다 우리가 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팀이기 때문에 잘만 써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만 써먹으면 소리님. 저도 동의하고요.
리바운드 후에 템포 푸시 이거는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아무리 저기 내려왔어도. 근데 다만 이제 하프코트 공격에서는 정말 그 컷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석화님의 그 엘보우 위치에서 패스 뿌려주는 이런 것들도 본인이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를 절대 안 쏘는 조건 하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작년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 성공률이 25%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도 약간 리듬 맞았다고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포스트업 자세 잡고서 그 커리나 이제 탐슨한테 교체해서 컷하면 스플릿 컷하면 이렇게 패스해서 득점 내잖아요. 네. 본인을 디그린이라고 생각하고 뛰면은 저는 뭐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등 지고 땀 좀 날고 보니까 들어갈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돌고래처럼 떠가지고 또 막 뱅크슛 노리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을 저는 디그린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응원했던 선수의 말로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거는 또 마음이 안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슛이 없는 선수처럼 정말 팀을 위해서 뛰는 짬밥 먹은 만큼의 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이번에 네. 보니까 약간 네. 폼을 살짝 바꾼 느낌이 있던데 살짝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예전은 진짜 높이 뛰어가지고 막 던졌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도 점프를 많이 하지 않고 뭐랄까 그 푸시샷 느낌이 팔은 이제 상체는 푸시샷 느낌이고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히치샷이라 그러죠. 그 정점에서 이제 살짝 내려오면서 털어주는 그 샷인데 리듬이 두 개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점프력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제 빅샷이나 뭐 수비 달려 있을 때 이제 3점 콱 넣고 막 이런 게 멋있었는데 로켓처럼 이제 날아가서 꽂히고 하니까 근데 싱크가 안 맞으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리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이런 궤적의 샷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 풀업 점퍼를 45도 쪽에 쐈는데 그 백보드 뱅크샷을 노렸으면 보드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림이나 보드를 맞아야 되는데 보드 위쪽 노트북으로 치면 이 위쪽을 이렇게 타고서 흘러서 이렇게 시내루를 먹어서 나가는 뭐 그런 슛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싱크가 너무 안 맞아서 연습할 때 보면 본인도 이제 원모션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면서 쏘는 그런 샷들 연습하는 장면들이 트위터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변화로 저는 웨스트브룩이 36이 넘어가는데 지금 나이에 이런 걸 변화 주기는 좀 그렇고 슛 연습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디그린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자제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네.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BQ가 좋은 선수면 또 기대를 하겠는데 이게 자꾸 옛날 네. 버릇이 습관이 안 고쳐질 수도 있거든요. 오래된 선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이에요. 쉽지는 않을 건데 그게 성공한다면은 또 대박 칠 수 있겠죠. 어쨌든 전제 조건이 많이 붙네. 크리스 폴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관님? 기본적인 이제 운동 신경부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드리블 무브로 수비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웨스트브룩의 속도랑 크리스 폴의 속도는 매우 다르고 방식도 조금 다르지만 이게 웨스트브룩이 제가 정말 지금은 조금 많이 실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MVP 시즌 특히 OKC에 있었을 때 재밌게 봤던 게 속공을 풀 스피드로 달리는데 푸시 크로스오버 뭐 그냥 크로스오버 인앤아웃 샘갓 유로 스텝 샘갓. 하이 픽업 이런 거가 진짜 낭만이었거든요. 그거 보는 자체가 이게 물론 그 드리블 무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샘갓 한 다음에 스티브 네듬스한테 맞아요. 딱 쇼볼 패스 해가지고 스티브 네듬스가 오픈 덩크. 그 가시엠 같 했을 때는 나는 진짜 와 소리 봐. 저도 와. 그거 보면서 와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조금씩 보이긴 해요. 이번 덴버 그 프리시즌 때도 그런 빠른 푸시 크로스오버랑 크로스오버 후에 덤프 패스를 해서 그런 오픈 빅맨에게 오픈 찬스를 한 3번 본 것 같은데 내주는 거를 자기 혼자 피니싱 하게 된다면 그 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효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피니싱 하는 거 보니까 웨스트브룩이 그 다리의 그 보폭에 따라서 피니싱이 좀 결과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안전하게 좀 더 컨트롤된 상태로 이게 피니싱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상하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는 그 공들은 그 보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게 웨스트브룩이 당연히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뛸 텐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농구 보는 것도 약간 좀 재미인 것 같아요. 네. 현길이 형이 볼 땐 볼과 비교하면 크리스 폴도 우승을 못했죠. 네. 파이널에 한때 못 가서 파공사 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둘 다 우승을 못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하고 포인트 가드고
둘 다 4번으로 뽑혔죠. 둘 다 똑같이 4번으로 뽑힌 것도 공통점인데 티어는 크리스 폴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2차 스탯으로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은 클래식하게 1차 스탯으로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가드의 기본 ATR이라고 있죠.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쇼. 어시스트를 턴오버로 나누면은 얼마나 평균 턴오버를 많이 하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4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엘리트 포인트 가드를 기본으로 할 때 3을 넘으면은 엘리트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4가 넘는 게 크리스 폴이고요. 웨스트브룩은 2가 겨우 넘습니다. 네, 3이 안 되는 거죠. 엘리트 포인트 가드는 아니죠. 그렇게 시즌 트리플 더블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그 ATR에서는 크리스 폴과 비교가 안 된다. 포인트 가드 측면에서 볼 때 크리스 폴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가 됐을 때 크리스 폴은 더 그 볼륨이 좀 올라가는 스타일인 반면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상대가 공략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 폴이 피닉스 선수 있을 때 미러키 벅스가 붙었을 때 1, 2차전을 잡거든요. 미러키가 피닉스가 결국 우승은 못했지만 가장 큰 전술이 데빈 부커하고 크리스 폴이 그때 미러키가 컨퍼런스 파이널 때 스위치를 섰기 때문에 빅맨과 1대1 시켜가지고 크리스 폴하고 데빈 부커가 막 그 빅맨들 가지고 놀면서 1차전, 2차전이 갈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크리스 폴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은 반대로 플레이오프 때 예를 들어서 샌안토니오랑 붙을 때 러셀 웨스트브룩을 잡으려고 지역방을 준비해와요. 그 지역방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이렇게 플레이오프 때는 공략의 대상이 되는 거. 네, 이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소닉님은 두 선수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나요? 그냥 어차피 플레이 스타일들은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크리스 폴은 이제 반응하면 상대 수비를 보면서 이제 반응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웨스트브룩은 이제 프로액티브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보는 그게 경기가 말리던 뭐 무너지던 뭐 똑같은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적인 게 제일 장점이고 근데 제일 기술적으로 제일 큰 거는 플로터가 없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웨스트브룩은 전성기에도 이제 10개 미만이고 크리스 폴은 이제 중간자적인 게임을 하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들어가서 이제 키핑을 하면서 템포도 좀 잡아주고 속공할 땐 속공하고 이렇게 섞어서 할 수가 있는데 웨스트브룩은 이제 풀업 점퍼 뭐 그리고 돌파 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감이 안 좋거나 할 때도 계속 쏴서 들어갈 때까지 쏘는 그 방식을 또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웨스트브룩의 잘못이라기보다 원래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 덩크도 못했던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후천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거의 자리까지 올라온 선수인데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약간 농구 센스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유연함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까지 기대하기에는 이미 MVP까지 지낸 선수고 저는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그 크리스 폴처럼 좀 유연한 그런 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한 게 말년에 좀 약간 희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브룩 하는 거 보면 감독이 속이 좀 터지겠다. 팬들이 좀 많이 속이 터져서 감독 속도 터지고, 힘들어 했었어요. 또 네. 터지고 잘 되면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덴버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감독이 그렇죠. 잘 써먹을 네. 수 있을까요? 석환님 어때요? 요키치가 해온 그러니까 너겟 그 덴버 플레이북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요키치를 그 엘보 액션으로 쓰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제 웨스트브룩이 와서 해주고 그리고 그 세컨 유닛을 이제 리드 가드 역할을 해주면 이론상 괜찮게 예전보다는 괜찮은 웨스트브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그 빠른 돌파 후 이제 뭐 코너 킥아웃이나 아니면 빅맨에게 쇼볼 패스 막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슈퍼스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스타급은 아니고 뭐 스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니싱이나 아니 뭐 점프슛 이런 거는 전성기 때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베테랑만큼 이제 연차가 이렇게 많은 만큼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 위주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팀에 도움이 되고 덴버를 또 이제 다시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멤버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닉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엘리웁 덩크 10개 한 거에서 좀 희망을 보고 싶고요. 그 덴버는 또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쇼코너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엘리웁 패스 기회가 항상 있거든요. 덴버의 그 아름다운 패싱 농구에 좀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요. 일단 이 선수가 그 대학교 때는 아까 그 손님이 말한 것처럼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어요. 대신 수비력이 좋았어요. 근데 NBA 와서는 뭐 수비 퍼스트 팀이나 세컨드 팀에 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운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를 조금 더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키치가 리바운드 잘 잡지만은 터치다운 패스도 굉장히 잘 뿌려줘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잡는다는 걸 믿고 잘려준다면은 패스가 분명 올 겁니다. 네, 그런 걸 잘 해주고. 근데 대신 이 선수가 윅사이드나 아니면 코너에 있을 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상대팀에게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너 3점 슛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러셀 웨스트브룩은 매력 있는 선수임에 틀림 없잖아요. 정말 매력 그쵸? 있어요. 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사실 저는 근데 오스카 로버슨의 그 시즌 트리플 더블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벌써 4번이나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시킬 만한 그릇은 아니지만은 특이한 기록을 세우고 볼거리 아까 말했던 뭐 가시엠각 같은 드리블은 정말 NBA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흔히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볼거리는 제공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쨌든 이제 시즌 앞두고 있고 사실 이제 덴버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죠. 어쨌든 뭐 그건 다른 그렇다 데갈 수도 치고 있어요. 자 러셀 웨스트브룩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딱 한마디씩만 시즌 앞두고 팁을 준다면 당부의 이야기 소닉 저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영길님 저는 그냥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희생하고 농구를 조금 쉽게 하면은 요키치가 있는 팀에서 내가 1인자가 될 생각을 버리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영길이 형은 처음에 그랬잖아. 두수세수 못 보는 선수니까. 자 석환님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베테랑이지만 고던이 없을 때 고던 역할을 해주고 요키치 없을 때 요키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덴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닉님. 네, 제가 이 선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목 드래프트 27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이픽 뽑힐까 말까 하는 그런 선수였다가 드래프트 앞두고 일주일 전에 9픽까지 올라왔었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에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뜬 선수라서 좀 싫었었어요. 근데 이게 커가고 이제 MVP가 되고 이제 라이벌도 추월해가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대단한 선수의 마지막이 이렇게 여러 팀 쫓겨다녀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 이게 원하지 않습니다.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러셀 웨스트브룩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뭐 리그 MVP까지 했던 대단한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조금 좀 까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덴버 너게츠로 옮긴 이상 올 시즌 좀 멋지게 해서 다시 좀 칭송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자 오늘 하드 바비큐 7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